자, 57번 볼까요? 57번. 자, 57번 봐주면, 53번이구나. 53번 볼까요? 53번. 53번 봐주면은, 자, C1이라는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y 더하기 1은 0을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2라고 했을 때 중심 사이의 거리가 루트 41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원을 평행이동할 때는 우리는 원 전체를 방정식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평행이동시키지 말고, 그치? 자, 뭐만 살펴보면 돼? 중심만 평행이동시키면 돼. 그래서 중심의 좌표 찾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y는 마이너스 1 해놓고, 자,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9 해주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이 9하고 나오겠네. 이게 C1이라는 원. 자, 이 녀석의 중심이 뭐야? 1, 마이너스 3이야. 자, 그 녀석을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냥 뒤에다가 평행이동한 것만큼 더해주면 되겠다고. 맞지? 자, 그래서 뭐 굳이 평행이동은 내용 정리할 필요 없이 바로 해보면, 자, x에다가 5 더하는 거니까 x좌표는 6, y에다가 a 더하는 거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3a 뭔 소리야? 마이너스 3 더하기 a 하고 나올 거라고. 자, 그랬을 때 두 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루트 41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거리 찾을 겁니다. 그래서 루트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5의 제곱 빼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할 거야. a제곱, 그치? 자, 그게 루트 41 양변 제곱하니까 25 더하기 a제곱이 41 a제곱이 16 나오니까 a가 풀마 4 문제에서 아마 양수를 했을걸. 그래서 a는 4구나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원을 평행이동할 때는 그치? 뭐만 평행이동하면 돼? 중심만 평행이동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원의 중심. 자, 57번도 비슷하게. 자, 57번 봐주면 x, y가 어디로 옮겼냐면은 x-7, y 더하기 5로 옮겨지는 평행이동이래. 그치? 자, 그럼 얘는 x축방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뒤에 7 빼져 있으니까 x축방으로 마이너스 7만큼, y축 방향으로 더하기 5만큼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치? 자,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마이너스 2,2가 옮겨진 점을 찾으래.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했으니까 몇 콤마 몇 돼? 마이너스 9,7 하고 될 거고. 자, 이렇게 옮겨진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했습니까? y는 ax-2 위에 있대.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은 7이 마이너스 9a 더 빼기 2니까 마이너스 9a가 9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쉽게 찾아줄 수 있어. 그래서 도형의 이동 파트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 59번. 자, 59번 봐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4,a를 전할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랬네. 자, 그럼 얘는 도형의 평행이동이야. 도형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x자리 대신에 뭘 대입해? x-4를 대입하라고. 그치? 자, 그래서 x-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x축방으로 4만큼 이동하면 x-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자, 그 녀석이 어디를 전할 거래? 4,a를 전한대. 자,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앞에 건 0 돼버리고 a제곱이 16이네. 그래서 a가 풀마 4 문제에서 아마 양수 구하랬을걸. 그래서 a는 4구나.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만 살짝 정리하고 가자. 점의 평행이동.
x, 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평행이동한 것만큼 그냥 뒤에다가 더해주면 되고, 그렇지? 도형의 평행이동. 자,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 도형이라고 하면 뭐야? 직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차함수라든지 그런 게 도형. 그렇지? 자, 그 녀석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떤 식이 된다고? f의 x-m, y-n은 0하고 x 대신에 x-m이 돼 있다는 거야. 부호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부호 조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해결해주는 문제네. 평행이동. 그치? 자, 뒷페이지 평행이동 문제 몇 문제 더 나오네. 더 한번 풀어보면은. 자, 61번. 직선 y는 ax 더하기 b를 평행이동할 건데 x, y라는 녀석을 어떻게 이동한 거랑 같아? x-1, y 더하기 2로 옮겨진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평행이동을 하래. 자, 그럼 우리한테 알려준 이 녀석은 점이야, 도형이야? 점이야. x, y는 점이야. 그래서 x, y는 점이야. 그러니까 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을 했을 거라고. 자,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동하고 싶은 건 점이야, 도형이야? 도형이야. 그래서 직선이니까. 맞아? 자, 그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x자리 대신에는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y자리 대신에는 y-2를 대입해야 된다고. 그래서 도형은 부 조심해 주셔야 돼. 그래서 도형 평행 이동할 때는. 자, 그래서 전개하니까 ax 더하기 a 더하기 b 돼서 넘겨주니까 y는 ax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나올 거고. 자, 그 식이 뭐가 됐대? y는 어디 갔어? 2x 더하기 3이 됐대. 그치? 그러니까 a는 2고. 자, a 대신에 2 대입해서 2 더하기 b 더하기 2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하고 찾아줄 수 있겠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63번도 같이 볼게. 63번. 65번까지 하고 좀 풀어보자. 자, 63번 보면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a, y 마이너스 2로 움직였대. 자, 얘는 점이야, 도형이야? 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x축방으로 얼만큼 이동했다고? a만큼 이동했고 y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야. 그치? 점이 이동한 건지 도형이 이동한 건지 구별해 줄 줄 알아야 돼. 자,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3,5라는 녀석이 1,b하고 움직였대. 자, 그럼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점이 뭐라가 될 거야? 3 플러스 a, 3하고 될 거야. 자, 그래서 3 플러스 a가 1이고 b가 3이면 되겠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b가 3이구나 하고 구할 수 있겠대. 그치? 자, 65번까지만 해볼게. 일단 평행이동까지만. 자, 65번. 3x-4y 더하기 1은 0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x축 y축에 의해서 잘리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뭘 대입해? x-3을 대입할 거고. 자, y 대신은 뭐 대입할 거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2을 대입할 거야. 자, 그래놓고 전개해서 정리해보자. 3x-9 4y-4 더하기 1이 0하고 나와서 3x-4y 마이너스 12가 0하고 나오겠네. 그치? 자, 그 녀석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일단 x절편은 뭐가 나와? y에다가 0 대입하는 거니까 3x-12가 0이야. 그래서 x가 4 나오고 y절편은 뭐가 나와? x에다가 0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가 0이라서 y가 마이너스 3 나오네. 자,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려줄 거라고? y절편 마이너스 3의 x절편 4를 지나게 이렇게 직선이 그려질 거고. 맞아요.
자, 요 직선이 x축, y축과 잘리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이 부분에 뭐를 찾는 거야? 선분의 길이를 찾는 거야. 자, 결국 몇 콤마 몇부터 몇 콤마 몇까지 찾아? 4,0에서부터 0,-3까지의 길이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길이는 루트의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루트 16 더하기 9니까 루트 25. 그래서 5가 바로 길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이제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62번 보자. 62번 보면 자, 평행이동 x, y가 어디로 움직였어? x-2p, y-q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 5x 더하기 3y-2는 0이 직선 5x 더하기 3y 더하기 7은 0으로 움직였을 때 cp 더하기 3q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지금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얘는 점으로 간 거니까 뒤에 있는 거 부 그대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p만큼 갔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q만큼 갔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선을 이 직선으로 바꾸는데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p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q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다고. 맞지? 자, 그럼 요 직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니까 결국 어떻게 움직인 거야? 5가 있는 상태에서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x 더하기 2p를 대입할 거고, 자, 더하기 3이 있는 상태에서 y 대신에 뭘 대입해? y 더하기 q를 대입할 거라고. 마이너스 2는 0 하고, 자, 전개해버리니까 5x 더하기 10p 더하기 3y 더하기 3q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 정리해주면은 5x 더하기 3y 더하기 10p 더하기 3q 마이너스 2는 0 하고 나올 텐데 요식이 돼야 된대. 맞지? 그럼 앞에 있는 5x 더하기 3y까지는 똑같으니까 뒤에 있는 상수항 부분이 7이면 되겠다. 그래서 10p 더하기 3q 빼기 2가 7이니까 10p 더하기 3q가 9가 나왔네. 근데 문제에서 마침 뭘 구하래? 10p 더하기 3q 구하래. 그래서 9 하고 찾아주시면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64번 놓아주면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 p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평행이동한 점 q가 어디 위에 있을 거냐면은 y는 2x-1 위에 점이 된대. 맞지? 오케이. 자, 그럼 P점 뭐 그림 안 그려봐도 되는데 그림 살짝 그려서 보면은 P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P점이 이쯤 찍혀 있어. 자,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더니 그지? 점 Q가 나오는데 그 점 Q가 y는 2x-1 위의 점이래. 오케이. 그치? 자, 그런데 점 P가 정확히 어떤 점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지? 그래서 대충 둘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P점을 뭐라고 둘 거냐면은 A, B라고 둘 겁니다. 자, 그런데 P가 어디 위에 있을 거라고?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을 거라고. 그럼 대입해서 성립할 거잖아. 그래서 P는 뭐가 돼? 2A 더하기. 그래서 P점을 뭐라고 나타내면 되냐? A, 2A 더하기 1 하고 나타내면 되겠다고. 맞지? 자, 그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자, 점을 이동한 거야. m 뒤에다가 그냥 더해주면 되겠대. 그래서 a 더하기 m, 2a 더하기 1 더하기 n이 바로 q점이 될 거고 그 q점이 다시 어디 위에 있을 거야? y는 2x-1 위에 있을 거야. 자, 그럼 x 대신에 a 플러스 m, y 대신에 2a 플러스 1 더하기 n을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2a 더하기 1 더하기 n이 2에 a 더하기 m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고
전개 주면은 2a 더하기 2m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고, 그치? 2a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넘겨주니까 2m 마이너스 n은 2 하고 나와. 근데 마침 우리가 찾고 싶은 게 2m 마이너스 n이잖아. 그래서 2.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주는 형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P값, Q값이라든지 M값, N값 정확히 찾지 않고 우리가 찾고 싶은 녀석을 바로 찾아줄 수 있는 형태 문제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 자, 이번에는 67번 대칭이동부터 한번 또 해볼 거야.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은 점의 대칭이동이랑 도형의 대칭이동이랑 똑같아가지고 뭐 둘 다 따로따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번 정리해보고 가자. 대칭이동 뭐였는지. 자, 대칭이동. 첫 번째, 점의 대칭이동. x, y라는 점을 x축 대칭이동한 거 있었고 y축 대칭이동한 거 있었고 원점 대칭이동 y는 x 대칭이동 책에는 없었지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동 한 거까지 5가지 외우라 그랬어. 맞지? 자, x축 대칭이동이니까 뭐가 안 바뀌어? x가 안 바뀌어. y가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y y축이니까 y가 안 바뀌어. 마이너스 x, y. 원점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했고 y는 x 대칭 이동이면 x 좌표랑 y 좌표 자리 바꾸면 된댔어. y, x.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은 자리도 바꿔주고 부도 싹 다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꼭 외워줘야 되고. 자, 도형도 똑같아.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 뭐 직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그런 녀석들. 자, x축 대칭 이동 있고 y축 대칭 이동 있고 원점 대칭 이동 있었고 y는 x 대칭 이동 있었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 있었어. 이렇게 5가지 있어. 얘도. 자, x축 대칭 이동은 뭐가 안 바뀐다고? x가 안 바뀔 거라고. 그래서 얘는 y 앞에 마이너스 붙여줄 거가 아니고 뭐라고?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라고. 이제 도형을 대칭 이동하는 거는, 도형을 평행 이동하는 거는 항상 뭔가 y에다가 뭘 빼줘, y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가 아니고, 그치? y 대신에 y 마이너스 m을 대입하고, 그치?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f의 마이너스 x, y는 0 될 거고 원점 대칭 둘 다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될 거고 y는 x 대칭 이동이면은 f의 y, x는 0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이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 된다까지. 자, 점이랑 도형이랑 대칭 이동은 형태 자체는 똑같지만 이제 의미하는 게 조금 다른 거야. 오케이? y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고. 됐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문제 67번부터 한번 가보면 67번에서는 a, 5라는 점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점 b, 1 하고 나온다. a, b에 대해서 이 녀석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점을 대칭 이동한 거야. 자, 그런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했으니까 뭐라고? x 좌표랑 y 좌표랑 바꾸고 부호도 바꿔주라고. 맞아. 자, 그래서 a, 5가 뭐가 될 거야?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바꿀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될 거라고. 이 두 개가 같아질 거래. 그치? 그래서 b는 마이너스 5, a도 마이너스 1 하고 나오는구나 하고 쉽게 찾아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 69번 가면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y 더하기 16은 0을 y축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원점을 지난 직선 L 위에 있을 때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대칭 이동시킬 거야. y축 대칭.
자, 그래서 우리는 원이니까 원의 중심 찾아가지고 원의 중심만 이동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칭 이동하거나 평행 이동했을 때 반지름은 안 변할 테니까. 그래서 중심 찾아보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16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6 더하기 16 해버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그 녀석을 y축 대칭 이동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식을 이용하면은 얘는 도형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y축 대칭 이동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 이렇게 쓸 거고. 맞지? 자, 속에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제곱하는 거나 x 마이너스 2를 제곱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x 앞에 개수는 그냥 양수로 맞춰줄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됐어? 2,4가 됐네. 그치? 라는 걸 이렇게 식을 안 찾고 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4였으니까 y축 대칭 이동하면 중심의 좌표가 2,4야 하고 바로 찾아줘도 돼. 이제 식으로 안 찾고. 자, 어쨌든 중심의 좌표가 2,4라고 했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2,4일 때 요 2,4가 어디 위에 있을 거라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L 위에 있을 거라고. 맞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 L을 어떻게 찾아줄 거야? 0,0과 2,4를 지나는 직선으로 찾아주면 되잖아. 맞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마침 기울기 찾으려 했으니까 뭐 할 거야? 원점을 지는 됐으니까 0,0부터 2,4까지 기울기 찾으면 되겠대.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증가량 2 빼기 0분의 y 증가량 4 빼기 0이니까 2가 기울기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되시오. 자, 그 다음 71번 볼 거야. 71번. 마이너스 1,2를 원점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2,1 하고 됐대. 자, a랑 b를 구하시오 라고 이랬네. 자, 그래서 얘를 원점 대칭 이동부터 할 거야. 원점 대칭 이동하면 뭐라고? x좌표 y좌표 부만 바꾼 게 원점 대칭 이동일 거라고. 맞지? 자, 그래 놓고 나서 얘는 평행 이동이네. 점을 평행 이동했으니까 뭐 할 거야? 뒤에다가 a 더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2 뒤에도 b 더해준 게 바로 점을 평행 이동한 거지. 그치? 그 점이 2,1 된다고 했네. 그래서 a 더하기 1이 2고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1이라서 a는 1, b는 3 나오는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고, 자, 73번도 대칭 이동. 자, 73번 보면 3,2를 x축 대칭 이동한 점을 P. 자, 그리고 3,2를 y는 x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했을 때 PQ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그치? 자, 이 녀석이 x축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뭐가 안 바뀌어? x 좌표가 안 바뀐다고. y 좌표의 부호만 바뀔 거라고. 그래서 3, 마이너스 2 될 거고. 자, 이 3,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된다고? x좌표, y좌표 자리 바꾸면 된다고. 2,4 하면 되겠대. 그치? 자, 이제 PQ 길이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돼? x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고 y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25니까 26 하고 나온대.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5번. 자, A.4,-2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 A.4,1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얘기를 했을 때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3분 PQ의 1대2 내분점. 찾아보자. 자, 그럼 P점은 뭐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으니까 X 안 바뀌어. 그래서 4,2 나오고.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으니까 Y가 안 바뀌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하고 나오겠다. 그치? 자, 그 녀석 두 점의 좌표를 1대2로 내분을 할 거야. 그치? 1대2로 내분. 자, 그럼 내분점 공식 떠올리고 있어야 되겠네. 내분점 공식 뭐야? 1대2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 해놓고 뒤에 거 x좌표 먼저 써주고 곱하기 마이너스 4 앞에 거 x좌표 나중에 써주라고 곱하기 4 콤마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 해놓고 뒤에 거 y좌표 먼저 써주고 곱하기 마이너스 2 앞에 거 y좌표 나중에 써줄 거야 곱하기 2 하고 그치? 그래서 3분의 4 더하기 8이니까 4 3분의 2 더하기 4니까 2 하고 나오겠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내분점 공식까지 써서 풀 줄 아셔야 되고. 자, 뒷페이지 77번까지 한번 해볼게. 77번. 자, 2x 더하기 3y 더하기 6은 0이라는 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치? 자,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뭐라고? x좌표랑 y좌표랑 자리 바꾸면 된다고. 라고 생각하지 말고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x 대신에 y를 쓸 겁니다. 2y 더하기 y 대신에 x를 쓸 거야. 3x 더하기 6은 0. 이게 바로 y는 x 대칭 동안 도형이 될 거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치? 자, 우리는 x를 먼저 써주는 게 조금 일반적이니까 3x 더하기 2y 더하기 6은 0 하고 순서만 바꿔 써주면 되고. 그치? 이 직선의 y절편 찾으래. 자, y절편 찾을 거니까 x에다가 0 대입해서 y절편 찾자. 자, 그럼 2y 더하기 6이 0이니까 y가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바로 y절편 하겠다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거 좀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갈 거야. 자, 79번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대칭이동이긴 한데 여기서처럼 특별하게 x축, y축, 원점, 요 녀석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좀 특별한 직선이나 특별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아니고 일반적인 직선과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도 제일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로 풀어봤었던 문제고 조금 떠올려 보면은 첫 번째 점 대칭 A.x, y를 B.a, b에 대칭이동한 점을 A-라고 얘기를 하면은 됐어요? 자, A-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A점, B점 있을 때 A점을 대칭이동한 점이 A-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A-점을 라지 x, 라지 y라고 둬버리고 뭐해? A랑 A-의 중점이 B야 이용해서 풀 거라고. 알겠지? 이게 이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알겠지? 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B가 돼. 대칭 이동이니까. 그치? 자, 이거 이용해서 풀 거야. 얘들아, 정신 차리고. 자, 네 번째 선대칭. 자, 어떤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A.x, y를 직선 L에 대칭 이동한 점을 A-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L이 있을 때 A점과 A-점이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치? A-점을 찾아줄 수 있는 거고, 맞아? 자, 이때 A-점은 어떻게 찾아줄 거냐면은 두 가지 정보 이용해서 찾아줄 겁니다. 자, 대칭 이동이니까 여기가 수직일 거고 이 길이 같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수직 조건. 자, 수직 조건은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 A-랑 L이 수직이다 이용해서 활용해. 자, 수직이니까 뭐 할 거야?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활용하는 거고, 그치? 자, 두 번째 2등분 조건 이용할 거야. 자, 2등분 조건은 어떻게 활용해? A-의 중점이 L 위의 점이야. 오케이. 자, A-의 중점이 L 위의 점이니까 A-의 중점 찾아가지고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79번.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을 79번은 아니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네. x축 대칭이니까. x축 대칭 이동한 점이 직선이 3,2를 지나고 있대. 그래서 얘를 x축 대칭 이동해보자. 그럼 y 대신에 뭘 대입해?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 녀석이 3,2 지나고 있으니까 3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0이라서 3a가 9니까 a는 3이야. 79번은 쉽게 풀 수 있고. 그치? 자, 81번이랑 83번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저 점대칭, 선대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81번 보면 자, 두 점이 직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두 점 2,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5가 y는 ax 더하기 b의 대칭이야. 자, 그랬을 때 a랑 b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대충 그림 그려보면 2,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 5가 어떤 직선 y는 ax 더하기 b의 대칭적으로 생겼대. 그치? 자, 그러면 뭐 하라고? 요렇게 그어봤을 때 수직이고 여기 길이 같을 거라서, 맞지? 길이 같을 거라서. 자,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첫 번째 수직 조건을 이용할 거야. 자, 수직 조건 뭐라고? 마이너스 4, 5부터 2, 마이너스 3까지의 기울기 찾자고 일단. 자, 기울기 찾으면 x 증가량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고 분의 y 증가량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줄 거야. 자, 그러니까 6분의 8에서 3분의 4 나와. 자, 그러면 수직이니까 요 3분의 4랑 요 녀석의 기울기인 a랑 곱해서 뭐가 나올 거라고? 마이너스 1 나올 거라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나올 거고. 뭐? 마이너스 8이야? 어디가? 여기가 마이너스 8. 맞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래서 플러스 4분의 3하고 나올 거고. 맞지? 자, 두 번째 뭐 사용하자고? 2등분 조건 사용하자고. 자, 2등분 조건 사용해버리면 뭐가 돼? 요 점과 요 점의 중점 찾아줄 거야. 마이너스 4, 5와 2, 마이너스 3의 중점을 찾아줄 거야. 자, 중점은 어떻게 찾아줘?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2, 2분의 y좌표끼리 더할 거야. 5 더하기 마이너스 3 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1, 1 하고 나오고. 자, 요 마이너스 1, 1이 어디 위에 점일 거라고? y는 ax 더하기 b 위에 점일 거라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1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에서 b가 a 더하기 1이다. 근데 a가 4분의 3이라고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얘는 4분의 7 하고 나오겠지. 됐죠?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2의 a 더하기 b는 2의
4분의 3 더하기 4분의 7이니까 4분의 10이라서 2분의 5. 그래서 5가 답이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83번. 자, P.-1,A랑 Q.5,2가 M.B,3의 대칭이야. 자, 얘는 두 점이 하나의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야? 요 위에 있는 요 모양이야. 그치? 요 모양이야. 자, 그래서 그림 살짝 그려보면은 결국 P점이 있고 P점을 M이라는 점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뭐가 생겨? Q라는 점이 생길 거라고. 자, 그럼 우리는 뭐 하랬어? P와 Q의 중점이 바로 M 돼라고 풀어준다 그랬지? 그치? 자, 그래서 P.-1,A고 M.이 B,3이고 Q점이 5,2니까 P와 Q의 중점이 M이 돼. 이용해서 풀어줄 거야. 자, 그럼 중점 찾자. 그럼 어떻게 찾아줘? 2분의 X좌표끼리 더해 마이너스 1 더하기 5, 2분의 Y좌표끼리 더해 A 더하기 2 계산하는 게 뭐가 될 거라고? M.B,3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얘 계산하니까 2분의 4에서 2. 그래서 B는 2 나오고 얘가 얘니까 2분의 A 더하기 2가 3이라서 A 더하기 2가 6이네. A가 4구나. 이렇게 구할 거라고. 알겠어요? 네. 자, 푸는 방법이 얘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풀 줄 알아야 돼. 몇 가지 조건 가지고 풀어? 두 가지 조건 가지고 풀어.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집합했던 거 복습하자. 이형인문으로. 아니, 저희 또 토요일날 3시에 올게요. 그러렴. 진짜 까먹었어. 알겠어. 자, 집합의 뜻과 표현부터 한번 보자. 유형책. 자, 지난 시간에 집합했던 거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자, 처음에 집합이 뭐라고 했지? 집합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집합은 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녀석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집합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대상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모호하면 집합이 아닐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 뭐야? 형용사가 들어가면 집합이 아니야. 그치? 맛있다, 잘생겼다, 뭐 똑똑하다, 축구를 잘한다, 농구를 잘한다, 뭐 그런 것들 집합 아니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집합의 뜻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집합인지 아닌지 우리가 고르는 게 있습니다. 자, 1번만 보고 갈게. 맛있는 과일의 모임 집합이야? 집합 아니라고. 그치? 자, 4번 볼게. 12의 약수의 모임 집합이야? 12의 약수는 명확하잖아. 그치? 1, 2, 3, 4, 6, 12 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얘는 집합이 될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 옆에 있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거 봅시다. 자, 이제 집합을 구성하는 녀석 하나하나를 이제 원소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저번 시간에 예를 들었듯이 자, A라는 집합이 2, 4, 6, 8 하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이 녀석 하나하나 2, 4, 6, 8이 집합을 이루는 원소가 될 거고. 맞지? 자, 집합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야. 자, 그럼 어떤 원소가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거고, 어떤 녀석이 집합의 원소가 되지 않는다는 이렇게 표현해 줄 거라고. 알겠지? 자, 뭐 확인하는 거야? 이 기호는 이 모양이 그대로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야. 자, 얘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8번 보자. 8번. 10 이하의 짝수의 집합을 A라고 한대. 10 이하의 짝수 집합. 자, 그러면은 집합 A의 원소는 뭐가 되겠어? 2, 4, 6, 8, 10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그치? 자, 그러니까 밑에 써있는 2번에서 2는 A의 원소니? 원소 맞고, 3은 A의 원소니? 원소가 아니네. 6은 A의 원소니? 원소 맞고, 10은 A의 원소니? 원소 맞구나.
하고 표현해 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치? 자, 집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쭉 풀고 한번 해볼게. 자, 유형 3번으로 가보자. 유형 3번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의 표현 방법은 세 가지 있다고 했어. 첫 번째 무슨 방법? 원소 나열법. 자, 원소 나열법은 뭐가 원소 나열법이야? 원소를 그냥 쫙 나열해 준 게 원소 나열법이야. 요거처럼. 그치? 자, 그래서 A라는 집합이 2, 4, 6, 8, 10 이렇게 써주면 원소 나열법. 원소들을 싹 다 써준 게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 조심해 줄 건 뭐라고?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써주진 않을 거라고. 같은 숫자 있으면 한 번만 써준다 그랬습니다. 알겠지? 그거 조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조건제시법. 자, 조건제시법 처음 볼 때는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나온 거야? A라는 집합이 X바 해놓고. 그치? 자, 이렇게 바라는 기호 앞에 써져 있는 애들이 이제 원소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X의 조건을 뒤에다 써주는 겁니다. X는 10 이하의 짝수 하고. 그치? 자, 그러면은 x는 12의 짝수니까 2도 12의 짝수고 4도 12의 짝수, 6도 10, 18도 12의 짝수, 10도 12의 짝수니까 글쎄 이 x가 될 수 있는 게 2, 4, 6, 8, 10 될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줬을 때 이 조건제시법을 그냥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뭘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오케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뭐 있어? 벤 다이어그램. 자, 벤 다이어그램은 뭐였지?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A에 들어가 있는 집합의 원소를 요 자루 속에다가 싹 다 써준 게 벤 다이어그램이야. 알겠지? 자, 그렇게 해준 게 벤 다이어그램. 자, 이제 12번부터 보면은 주어진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12번 보면은 A라는 집합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X바 X는 20의 약수하고 나와 있네. 그치? 자, 그러니까 누가 원소가 된대? X가 원소가 되는 거고 그 X는 뭐를 만족할 거래? 20의 약수를 만족할 거래. 자, 그러니까 뭐 써주면 돼? 1, 2, 4, 5, 10, 20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고. 그치? 이게 원소 나열법.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자. 그 다음 페이지 18번. 자, 이제 원소 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써봐라 라고 이랬어. 조건제시법으로. 자, 18번. 보통 조건제시법으로 쓰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오는데 한번 써봐. 자, 5, 15 나왔어.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들의 특징은 전부 다 15의 약수라는 특징들이 있네. 그치? 그러니까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은 X바 X는 15의 약수 혹은 양의 약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25번까지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막 복잡한 계산이 있는 형태의 문제는 아니니까 빨리빨리 풀 수 있을 거야. 자, 유형 4번부터 봐주면 자, 어떤 형태 문제냐면은 어제도 살짝 연습해본 문제네. 유형 4번 26번 보니까 자, A집합이 1, 3 하고 나와 있고 B집합이 2, 4 하고 나와 있어. 자, 원소가 두 개씩 있는 집합이야. 자, 그랬을 때 C라는 새로운 집합을 줬는데 C라는 새로운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은 X 더하기 Y 바 X A Y B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치? 자, 뭐래? C는 바 앞에 있는 얘가 원소가 된대. 그치? X랑 Y랑 더하래. 그게 원소래. 맞아? X가 뭔데? X는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 그러니까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더한 녀석이 이제 C가 된다는 얘기야. 맞아?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 X가 뭐가 될 수 있는지 Y가 뭐가 될 수 있는지 표로 그리는 게 안 헷갈리니까 표로 그려가지고 뭐 할 거야? 두 개 더 할 거야. 얘랑 얘랑 더하니까 3 나오고 더하니까 5 나오고 더하니까 5 나오고 더하니까 7 나온다. 자, 그래서 C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얘들이고 자, 원소를 써줄 때 뭐 같은 숫자는 여러 번 써주지 말고 한 번만 써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이렇게 그냥 나타내면 되겠다고.
어렵지 않네. 자, 그 다음 5번은 집합에 분류해가지고 나와 있어. 자, 집합에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과 공집합이 있어. 자,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거를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래서 1, 2, 3, 땡땡땡땡 100 이렇게 나온 건 유한집합이야. 자, 그런데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끝도 없이 많은 거를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1, 2, 3, 땡땡땡 나와 있으면 무한집합이야. 자, 이렇게 끝점이 있으면 유한집합, 끝점이 없으면 무한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공집합이 제일 중요했어. 공집합은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 줄 거고 이렇게 나타내 줄 거고. 맞지? 자, 집합 표현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써줄 겁니다. 즉, 속에 원소가 있어 없어? 원소 한 개도 없는 걸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집합은.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야, x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실수를 싹 다 모아놔봐. 뭐 A라는 집합이. 자, 그럼 0 제곱해서 0보다 작아지는 실수 있어 없어? 없네. 그제?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공집합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 자, 이제 어디서 유한집합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원소의 개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원소의 개수는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 줄 거고 n의 a 이렇게 나타내 줄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a라는 집합을 우리한테 알려줬을 때 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으라는 거야.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아줄 수 있구나. 자,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 거라고? 0개일 거라고. 맞지? 공집합의 개수는 0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4번까지 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쑥 풀어보고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 거 진도 나가보자.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 해보고 갈 거야.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은 뭘 부분집합이라고 이랬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가 되면은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1, 2, 3, 4고 B라는 게 2, 4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치? 자, 2도 A의 원소, 4도 A의 원소니까 B는 A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맞아. 자,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이 4, 5 하고 나와 있대. 자, 그러면은 4는 원소가 되지만 5는 없네. 그치? 그러니까 C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포함된다라는 형태의 기호 두 가지 나왔어. 두 가지 나왔어. 요기호랑 요기호.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기호는 언제 사용돼?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에서 사용돼. 요기호는 언제 사용돼?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서 사용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야, 1이 A의 원소야 라는 거는 어떤 기호를 사용할 거고 이렇게 삼지창을 사용할 거고. 그치? 이렇게 집합으로 나왔어. 그럼 어떤 기호를 사용할 거라고? 요 기호를 사용할 거라고. 맞아. 자, 이 기호를 사용했을 때 뭐 확인해 주는 거야?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지만 체크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기호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원소 사이의 관계, 집합과 원소.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알았어?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되게 많이 나와.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1, 2, 3, 4, 5라는 집합이 있을 때 1번에서 보면 1A 나왔어. 자, 그럼 얘는 어떤 기호 사용할 거라고? 이렇게 삼지창 기호 사용할 거라고. 맞지? 그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옆에 있는 7번도 보자. 7번 보면 1, 2, 3 하고 나와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야. 그치? 집합 기호 없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어떤 기호 사용할 거라고? 삼지창 기호 사용할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밑에 9번 볼 거야. 9번 보면은 A가 0, 1, 0, 1 하고 나와 있어. 자, 얘는 원소 몇 개짜리 집합이야? 하나, 둘,
3개짜리 집합인 거야. 그래서 원소 3개짜리 집합. 자, 원소 3개짜리 집합인 거에서 0이 A의 원소다라고 돼 있다. 그럼 얘는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얘가 원소로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네. 그래서 맞는 얘기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 자,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보자. 유형 2번으로 바로 들어가 보자. 자, 유형 2번. 2번에는 어떤 거 할 거냐면은 19번 보니까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살펴보래. x는 3의 약수. B집합은 x바 x는 6의 약수. 자, 그럼 이 녀석 집합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면 원소날법으로 고칠 줄 알아야 된다고. 그치? 자, x가 원소인데 x는 뭐래? 3의 약수래. 그러니까 뭐야? 1, 3 써 있을 거고. B는 x가 원소인데 x가 뭐래? 6의 약수래. 그러니까 1, 2, 3, 6 써 있네. 맞아?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집합이야? B가 더 큰 집합이야. AA는 1, 3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호로 뭐라고 쓸 거야? A는 B의 부분집합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뒷페이지 23번으로 가보자. 23번. 이번에는 세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야. 자, A집합은 x바 x는 정수. B집합은 x바 x는 유리수. C집합은 x바 x는 실수 하고 나와 있어. 자, 정수, 유리수, 실수 하고 나와 있으니까 얘들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그러니까 원소날법으로 쓰기 조금 곤란해. 원소날법으로 쓰기 곤란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속에 있는 조건만 보고 어떤 게 더 큰 집합인지 어떤 게 더 작은 집합인지 생각을 해볼 거라고. 제일 큰 집합이 뭐야? 이 중에서 실수가 제일 크네. 제일 작은 게 뭐야? 정수가 제일 작네. 그치? 유리수는 분수까지 있으니까 정수를 포함하고 있잖아. 맞아? 자, 그래서 A가 제일 작은 집합. A를 B가 가지고 있고 A랑 B를 C가 전부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3개짜리 포함관계 사용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C처럼 쓰지 마. 조금 이렇게 길쭉하게 써줘.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 옆에 밑에 25번으로 가보자. 부분집합 구하기. 자, 부분집합 한번 구해볼 겁니다. 부분집합. 실제로 부분집합을 구성해 보라는 얘기야. 자, 우리한테 주어진 집합이 1과 2하고 나와 있어. 1과 2.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부분집합 한번 구성해 볼 거야. 자, 그럼 제일 먼저 뭐 할 거라고? 원소가 지금 2개 있으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요 녀석의 부분이 되는 부분집합은, 그치? 부분이 되는 부분집합은 원소 개수가 2개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원소 개수가 0개짜리가 있을 거고 원소 개수가 1개짜리가 있을 거고 원소 개수가 2개짜리가 있을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원소 개수가 0개면은 공집합이네. 그래서 뭐랬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지.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알겠지? 오케이. 자, 원소 하나짜리는 1만 있는 집합도 있을 거고, 맞지? 2만 있는 집합도 있을 거야. 이렇게 2개 나올 거고. 오케이. 자, 원소 2개짜리 집합은 뭐 나올 거야? 1과 2가 다 들어가 있는 집합도 나오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집합도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나오네. 2가지. 첫 번째 법,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라는 내용 2가지 생각하면서 부분집합 찾아주시면 돼.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유형 4번으로 가면은 자,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두 집합 A랑 B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등호를 써서 나타낼 거고,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원소날법으로 쫙 나열했을 때 모든 원소가 싹 다 같으면은 두 집합이 같다고 할 텐데, 그치? 조금 더 유식하게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을 만족하면은 두 집합을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치? 오케이. 자,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걸 뭘로 확인할 거라고? 원소가 전부 다 똑같다로 확인해 주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3번 보자. 30번 보자. 0이랑 요 집합이랑 같아? 같지 않아. 그치? 얘는 집합인데 얘는 집합이 아니잖아. 원소잖아. 그치? 그러니까 같아질 수가 없어. 오케이? 집합은 집합끼리 같아야 되는 거고 원소는 원소끼리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유형 5번으로 가보자. 유형 5번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진부분 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와. 자, 진부분 집합은 어떤 걸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부분 집합 내가 아까 싹 작성한 것 중에서 누구를 제외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치? 오케이.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거야. 다른 거 제외하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겁니다. 진부분 집합은. 그치?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한번 구성해 보면, 자, 35번에서는 2랑 4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진부분 집합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원소가 0개짜리, 원소가 1개짜리까지만 찾으면 돼. 원소가 2개면 자기 자신 나와버리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러니까 0개니까 공집합, 1개니까 2만 있는 집합과 4만 있는 집합 해가지고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진부분 집합이 지금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3개 나온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 구성해봤고 진부분집합도 구성해봤어.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 그치?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는 뭘 이용해서 따져줘?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결정을 해줄 거라고.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 2의 n제곱개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외우는 거야. 그치?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습니다. 어떻게 했어? 2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4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두 가지 경우 나오는 거니까 곱해서 4가지 나와. 그거를 2의 제곱이라고 쓸 거야. 그치? 이렇게 구성했어. 자, 두 번째 진부분집합의 개수 찾으래. 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누구 제외해주면 된다고? 자기 자신 하나만 제외시켜주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 자, 그래서 38번 보면은 A집합이 1, 2, 3 하고 원소가 3개 나와 있어. 자, 원소가 3개짜리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가 나와? 2의 세제곱해서 8개가 나올 거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준다고? 2의 세제곱해서 1 뺄 거라고. 그래서 7개 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43번. 43번 똑같은 얘기네. 자, A집합이 3, 6, 9하고 원소 3개짜리야. 그랬을 때 원소 개수가 3개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준다고?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7개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 특정 원소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는 형태의 부분집합 찾는 거. 어제 어떻게 했어? 특정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제껴버리고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제껴버린 다음에 남은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 찾으면 된다고 했어. 맞지?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바로 들어가 보면 49번 볼게. 자, A집합이 1, 2, 3, 4인데 4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찾으래. 그럼 뭐 하라고? 4 반드시 가지고 있으니까 4 제껴고 나머지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 개수 찾으면 된다고. 그치? 자, 이거를 좀 유식하게. 자, 원래 원소 개수는 4개였는데 4 하나 제꼈어. 그래서 2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치? 우리는 일단 제껴놓고 남은 애들만 갖다 써도 돼. 그치? 그래서 8개 하고. 참고로. 자, 여기서 4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주면 돼? 자기 자신 하나 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8에서 1 빼서 7개야. 그치? 자, 밑에 보자. 52번. 자, 이번에는 A집합이 1, 2, 3, 4인데 2랑 3을 안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찾으래. 2랑 3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버리라고? 제끼고 남은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 찾으면 된다고. 맞지? 자, 그래서 2에 4-2 하거나 우리 원소 2개 남았네? 2에 2제곱 바로 들어가거나.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4개. 맞아. 자, 참고로 여기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볼 거야. 진부분집합 몇 개 나올까? 3개? 맞아? 확실해? 2랑 3이 포함되지 않는 애들만 찾았어. 2랑 3이 없는 부분집합만 찾았잖아. 맞아? 2랑 3이 이미 없으니까 자기 자신 나와? 안 나오네. 이 4개 중에서는 자기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가 다 그냥 진부분집합이야, 얘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진부분집합 찾아라라고 해도 4개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 위에 거는 4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그치? 내가 찾은 부분집합 8개 중에서는 얘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진부분집합 찾기 위해서는 2를 빼줄 거고. 오케이? 여기서는 내가 찾은 집합에는 2랑 3이 이미 없어. 자기 자신 1, 2, 3, 4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찾은 4개가 전부 다 진부분집합이야. 이제 조금만 생각해가면서 찾아주면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55번 가자. 55번. A집합이 1, 2, 3, 4, 5 하고 나와 있으니까, 자, 1은 반드시 가지고 있고 3은 안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찾으래. 뭐라고?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도 제끼고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제끼고 남은 애들만 가지고 부분집합 찾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좀만 틈만 나오면 다 제껴버리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58번도 볼게. 58번. A가 1, 2, 3, 4, 5, 6인데, 자, 이 녀석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찾아줄 거야. 자, 그런데 58번에서는 뭐랬냐면은 2, 5 이렇게 나와 있어. 그치? 자, 요거를 다른 얘기로 너네한테 어떻게 표현해 주기도 하냐? 2, X, 1, 2, 3, 4, 5, 6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글쎄, 그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X는 뭐야? 요 녀석의 부분집합이면서, 글쎄, 뭐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2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 녀석 부분집합 중에서 2를 가지고 있으니까 2 제끼고 남은 애들만 가지고 부분집합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2에 5제곱개, 32개 이렇게 만들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싹 다 풀어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 아니니까 금방금방 풀 거야. 알겠지? 5는 없대. 미안. 5는 없다라는 거 표시 안 했네. 그치? 자, 여기서 2도 제끼고 5는 안 가지고 있을 거니까 5도 제낄 거야. 그래서 4개 남았네. 그래서 2의 대제곱. 그래서 16.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면서 계산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아니니까 금방금방 풀 겁니다.